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거를 이번 달에도 가동해 주셨고 꾸준하게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7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KB라이프의 판매 이 흐름을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언제부터? 5월부터 특히 6월. 자, 물론 업계가 이제 마감 위주로 계약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저희는 동업타사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뒤로가 이번 주에 아마 계약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마감까지 그럴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난달에는 마감날 저희 전산이 다운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감날 평소에 유입되는 건수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자, 저희 KB라이프는 이렇게 한 20몇 가지 상품이 있는데, 요 4가지 상품 위주로 많이 판매가 돼요. 저희 지사에서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건강보험, 그리고 이 7년의 약속이라는 상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업계 20년 납에 7년차 100% 나오는 상품. KB라이프가 원조인 걸 아시나요 혹시? 정확히 이 7년의 약속이 언제 판매가 됐냐면 7년 전에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이번 올해 이제 10년차 100% 도래하거든요. 그리고 해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회사 유지율에 엄청난 타격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KB라이프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력 상품이 뭐였냐면 종신보험하고요. 여기 이건 이제 넥스트하고 트리플 레벨 연금보험인데 요 이전에 백세연금이라고 있었잖아요. 2가지 상품이 주력이었었어요. 그랬던 회사가 지난해에 이 건강보험을 떡하니 내놨어요. 내놓고 이제 우리도 건강보험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사실 회사가 바라보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였습니다. 건강보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 시장을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지난달에 마감을 하고 나서 마감 개수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단일 상품이 판매 실적이 생선보 포함해서 업계 5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희는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까지는 빌드업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그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계약이 많이 들어. 그리고 지난달도 마찬가지 왜 제가 마감날 전산이 다운됐냐면 이 시책 때문에 그래요. 시책 때문에. 이 시책.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저는 항상 교육할 때 자, 건강보험이 한종이 있고 종신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는데 원하시는 상품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 지사에서는 주로 이 건강보험만 판매가 되셔가지고 얘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짧고 굵게 자, 드릴 건데 혹시 건강보험을 판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판매하실 때 상품도 있을 거고 시책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거를 보험료. 그래서 자 보시면 종신년 특히 이제 7년 전에 난리가 났던 이 7년의 약속 7년차 환급률 몇 프로예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봤고요. 연금보험 지금 트리플 레벨업 5년 납 기준으로 10년차 환급률 몇 프로예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 종신은 주로 여쭤보는 게 고객님 관심 있는 하는 환급률이에요. 환급률이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에 관심 가는 뭘까요? 예. 보험료. 자, 특약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업계 큰 차이면 진단비 하면은 업계에 다른 게 있어요? 자, 결론은 얘는 이제 보험료를 많이 추구합니다. 두 번째. 진짜 FM대로 활동을 하시는 팀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럴 때는 그 다음은 이제 실책이에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소득도 중요하니까. 그죠? 업계가 건강보험 시장의 수수료는 비슷해요. 시책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KB라이프가 왜 마감날 그 난리를 치냐면 시책을 이렇게 전개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좋은 기회이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최대 2,700%예요. 최대 물량이 용량이 지급하는 금액이 2,700%인데 아마 업계 최대일 겁니다. 이거 최대.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뭐 내일 모레는 마감이잖아요. 7월 거의 다 지났죠. 월초에 하시는 분하고 마감주에 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원래? 많죠.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아요. 7월 1일 날 하시나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시나 2,700%는 똑같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지급하냐, 이게 이제 월말에 계약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험료에 상관없이 600%가 지급돼요. 기본 시책이 350, 250 보험료에 상관없어요. 뭐 2만 원짜리가 들어오든 뭐 10만 원짜리가 들어오든 똑같이 600%가 지급됩니다. 기본. 여기에 뭐가 붙냐, 이 구간 시책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5만에서 100만 구간인데 보시면 5만에서 10만 미만까지는 300%예요. 근데 얘는 이제 7월 마감 기준 합산 보험료 기준이거든요. 10만이 넘어가는 순간에 1,600% 올라가고. 자, 그래서 월말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솔직히 보험회사의 시책을 다 꿰차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저희 당사 거 보험료가 저렴해 그래가지고 암진단비만 넣어가지고 한 뭐 6만 원짜리 가입을 청약을 하셨어, 판매하셨어. 근데 이분이 월말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현재 6만이면은 구간 시상이 300%인데 얘가 4만 원만 더해서 10만이 넘어가 버리면 1,600%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거 마감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1,30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이 마감날 많이 들어오고, 또 한 케이스는 평소에 관심 없었어요. 타사 뭐 이것저것 좋아서 했어. 근데 마감쯤 돼 보니까 이제 소득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감날을 해서 크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신 거지. KB는 7월 31일 날 계약을 해도 최대 2,700%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당사의 시책의 특징 중에 하나, 연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 달에 얼마 하셨어, 7월 달에 얼마 하셔야 돼, 연속가등 있죠. 이런 게 없고, 자, 구간 시책이 보면은 이제 업계 공통이에요. 뭐 구간별로 지급하는데 보통 1, 2주차 하시면 조기가동 그래가지고 우대 지급하는 거예요. 또 뒤로 갈수록 지급률이 떨어져. 근데 당사는 7월 1일에 하시나 7월 30일에 하시나 지급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날 KB 관심 없다가 여기는 마감날 해도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 꽤 많이, 그래서 이제 마감날 전산이 다운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갱신형을 저희가 많이 좀 우대를 해드려요. 갱신형 하시면 추가 400. 에다가 판매하신 상품 중에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암 진단비나 암 주치나 뭐 하이클래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100%가 붙어. 그래서 총 2,700. 예를 들어 여기 계신 팀장님 중에 한 분이 현재까지 KB라이프에 대한 그 실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7월 31일 날 당사 거를 1000만 원짜리 하나 계약을 하셨어. 그럼 저희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일단 보험료에 상관없이 600%가 기본 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에 350, 13에 250, 600%가 나갑니다. 기본. 근데 7월 마감 기준으로 1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1600%. 그래서 구간 시에 1600%가 들어가. 그럼 요 두 개만 따져도 2200%가 나가요. 근데 이 상품이 갱신형이에요. 그럼 또 400%가 붙고, 판매하신 상품 중에 하이클래스 암주치 뭐 한 5,200원짜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100% 해서 최대 2,700%가 집니다. 저 갱신형은 갱신형 특약 담보 하나만 들어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갱신형 상품 자체가 갱신형이 아니라 예, 상품 자체가 갱신형으로 갱신형으로 되는 거야. 네, 상품 자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 꿰차신 분들은 저희 설계 매니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 요청을 하잖아요. 저희 설계 매니저는 보고 그냥 뭐 100세만 개 딱 보내잖아요. 그럼 피드백이 옵니다. 아니 왜 갱신형으로 안 하고 100세만 개를 했어? 이분들도 소득에 민감하신 분들. 그죠? 아무튼 요렇게 시책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KB를 하시는 분은 두 가지. 첫째 보험료, 두 번째 소득. 그리고 제가 오늘이 월말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이런 사례 좀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자,
이 2016%가 저희가 다 똑같이 지급할까요? GA마다? 아니요, 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숨겨진 자료인데 그냥 틀릴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시니까 제가 네. 똑같아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몰랐어요. 그래. 그냥 말도 쓰는 죄송합니다. 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사권 하시는 분들은 첫째 보험료, 두 번째 소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시책이 좋아서 많이 판매하셨는데 그럼 상품은 어떤가 볼게요. 뭐 지난달에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뭐 7월에 보험이 많이 올라간다. 특히 이제 선보사들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을까요? 보험이 많이 올라갔네. 이게 많이 뭐 피부로 느껴진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달 뭐 며칠 요 자료를 이번 달 뭐든지 교육을 똑같이 했겠죠. 요 자료 보여드리시면 이제 요 회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니 여기 제가 밑으로 그런 회사. 여기로 이거 많이 하시죠 이 회사.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담당 지점장님께서 당사는 7월 달에 암진단비가 내려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던데요. 혹시 문자 받아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간 문자 암진단비. 자 참고로 당사는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인상됐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순간 궁금해졌어. 저희가 워낙 그 상품에 대한 보험료 경쟁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저희는 올라갔어. 근데 내려갔대.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 회사가 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암내심 진단비 비교 대상이 없죠.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암내심 진단비에 대해서는 업계 그 최저가를 유지를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에요. 예. 비교 대상이 없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사의 보험료를 예시할 때 이 자료를 많이 쓰는데 일단 65세 여성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려요. 저희 당사의 그 건강보험은 15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제가 왜 65세로 말씀을 드리냐면 65세 구간이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KB라이프는. 이유가 뭐냐면 왜 비쌀까요? 65세. 이때 보험금 청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3대 질환 진단비, 암내심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제일 비싼 거예요. 제가 제일 비싼 연령대에 예시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분이 유병자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3호 간편으로 예시를 했고요.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예시를 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판매하실 때는 65세 여성분이 100세 만기로 3대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갱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5세 보험료가 제일 비싼 이유가 이 연령대 보험금 지급이 제일 많아요. 100세까지 보험금 지급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65세면 20년 갱신형으로 들어오시면 딱 좋아요. 보험료도 거의 반값일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예시만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여성분이 3호 간편 3대 진단 진단비 1,000원으로 쫙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41,896원이 납니다. 이게 7월에 인상된 보험료래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80원 올라갔어요. 저희가 65세 기준 제일 비싼 연령대 1,380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암진단비 1,000만 원에 1,880원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앞서서 뭐 우리 회사는 이번 달에 암진단비가 인하가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 문자를 뿌렸던 그 회사의 보험료 기준을 제가 한번 똑같이 비교해봤죠. 얼마가 나왔을까요? 만 몇천 원이 나왔습니다. 몇천 원. 그죠? 저희는 보험료 올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7월 달에 3대 질환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 차이가 일부 회사는 뭐 내리는 곳도 있고 대부분 일부 올렸잖아요. 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무튼 요 정도 수준이 당사의 뭐 3대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 수준이. 근데 이거 100세 만기로 하지 마시고 갱신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뭐 기본으로 제가 3대 진단을 넣어놨는데 최근에 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의 3대 진단비는 기본으로 깔고 혹시 이 고객님한테 추가로 암에 대한 담보를 하나 더 제안하고 싶다. 어떠한 담보가 좋을까요? 어떠한 담보? 자,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돼. 흐름. 그죠? 자, 암치료 트렌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근데 알맹이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떤 담보가 추가 들어가면 좋을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허투루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래에 출처가 나오는데 뒤에서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등록 통계 데이터라는 게 있고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자료 및 요양기관 통계 기준 그리고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 및 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현황에서 발췌된 자료.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는 거다. 근데 뭐 실생활이기 때문에 자 최근의 흐름이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죠. 그 영향이겠죠. 최근에 신규 암 환자 65세 이상이 약 50.4%가 나옵니다. 65세 이상. 그죠? 2명 중 1명이잖아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65세라고 하시면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은퇴 연령대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시점에 암 치료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이러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통계 자료에 따라서 좀 달랐어요. 이제까지는 남성암 1위라고 어느 자료에는 1위가 폐암 또는 2위가 위암, 3위가 전립선암. 어떤 자료 보면 위암이 1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남성암 1위는 전립선암으로 등록이 됐다. 이건 뭐 축하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여성암은 부동의 1위 유방암. 남성 여성의 1위 암은 전립선암, 유방암이다. 보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암 치료를 입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외래 중심 통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프로나 통원할까요? 그러면? 이게 93%. 예, 연평균 약 암 환자가 112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8만 명 정도만 입원을 합니다. 나머지 93%인 104만 명 정도는 통원을 합니다. 10분이면 9분은 지금 통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하는 신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그죠? 3세대 항암 많이 기술 많이 들어보셨던 많이 또 제안하시는 표적 면역 항암제 요것이 결정적으로 90% 이상 통원을 하게 만든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흐름을 보셔가지고 고객님한테 제안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통원 중심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신의료 기술인데 이것들이 다 비급여잖아요. 급여 이황이 있나요? 그러면 비급여 중심의 신의료 기술 전용 보장 플랜을 제안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담보가 뭐가 있죠? 업계 이런 담보. 이런 담보가 이거지 뭐 이거. 암 주치가 그거잖아요. 암 주치가 뭐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근데 주로 선호하시는 게 수술하면 뭐 이거잖아 지금 대면 치료고. 항암 약물 여기 나오네.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얘 때문에 지금 통원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죠. 얘 때문에. 수술이 아니에요.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으면 입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입원해야죠. 얘 때문에 이제 통원을 90%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보장 특약 중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 항암 약물. 그죠? 자, 항암 방사선 뭐 설계 요청할 때 보면은 뭐 항암 방사선 중입자 5천 넣어주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비급여잖아요. 엄청 또 비용도 고가고, 그죠? 자, 요 암주치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이제 일반 뭐 급여, 비급여 다 보장되는 상품이고, 그래서 따로 빠져 있는 게 요거잖아요. 이제 하이클래스 암주치. 업계 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굳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얘하고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차이 납니다. 근데 주로 보장은 뭘로 받아? 대부분 다 비급이잖아요. 비싼 보험료로 굳이?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가끔 그래요. 그래도 혹시 급여에 대한 보장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암주치, 일반 암주치에 하이클래스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 좀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고객님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아니, 여쭤볼게요. 저희 이 약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이클래스 암주치의 보장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급여 당연하겠죠. 그럼 고객님이 고민하시는 자 급여에 가장 부담되는 게 얘잖아요. 전액 본인 부담.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부는 크게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얘가 고민이 돼가지고 급여형 보장 담보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하이클래스 이 비급여 전용 상품이 급여에 전액 본인 부담을 보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팀장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들 알아. 저희 약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 비급여 포함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 보장으로 돼 있고 고객님들은요 그냥 이것만 보시고 비급여 보시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설명으로 납득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암주치는 하이클래스로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분이 그 41,896원으로 나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치료비를 하나 듣고 싶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65세 기준으로 하이클래스 암주치가 최대 가입 금액이 저희가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그죠? 보험료가 8,600원 나와요. 이게 만약에 일반 암주치로 들어가면 3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급여만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비싼 보험이 되고. 근데 하이클래스 암주치에서 수술, 항암약물이 물론 보장이 됩니다만 항암약물이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니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을 별도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최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보험료가 1,380원 나와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6만 원대로 보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제일 비싼 65세 구간에 100세 만기로 그것도. 근데 이거 100세 만기 할 필요 없고 20년 갱신형으로 하시는 거 좋고. 그럼 얘가 더 떨어지겠죠. 요 정도 수준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어떨까? 만약에 이분이 아까 남녀 발병률 1위가 여성이니까 유방암이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 그래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 얼마지? 일단 진단비 나가겠죠. 저희가 진단비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암 진단비 1,000만 원은 얘는 1,880원. 남녀 특정암 1,000만 원인데 얘는 2,600원밖에 안 해. 남녀 특정암에 뭐가 들어갔냐면 남녀 발생률 1위인 전립선암, 유방암. 추가 여성한테 장수. 그죠? 제일 많이 발병률이 높은데 보험료는 2,000원. 이분은 여기서 1,000만 원 보장 받겠죠. 그죠? 그래도 일반 암 진단비로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급해도 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암 치료가 유방암 치료 주로 아마 이 항암 치료 많이 기본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하이클래스 암주치에서 2,000, 항암약물 3,000, 5,000, 6,000, 7,000을 받아. 언제까지? 10년 더. 자, 그럼 그래 가끔 10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최근의 흐름이 암 치료를 약 5년 정도가 평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년 동안 5, 55가 2억 5천 받아요. 그죠? 10년까지 하시겠다. 그럼 5억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보장 내용도 충분합니다. 근데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자, KB가 자랑하는 두 번째 요거 2대 질환 진단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혈상 심장 질환 1,000만 원에 4,600원, 뇌혈관 질환 1,000에 11,000원. 이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료가 아니라 2대 질환 진단은 좀 크게 보면 무슨 질환에 포함되죠, 얘가? 순환계 질환입니다. 순환계. 자, 순환계통의 질환에 2대 질환이 포함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순환 질환은 I 땡땡에서 99 범위가 상당히 넓죠.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 이 혈관 주위에 발생하는 질환을 다 순환계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이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요거 I20에서 25, I60, 69 요건데 그러면 전체 순환계 질환에서 요 2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2대 질환 전체 중에 얘만 두 가지가 이것도 이제 자료 보시면 쫙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약 55% 정도가 2대 질환이랍니다. 전체 순환계 질환 중에 가끔 이래요. 그래 오케이 좋아 55% 그러면 나머지 45%의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추가 담보를 넣으시면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순환계 진단비 있고 순환계 주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당사에도 순환계 진단비 있고 순환계 주치가 있는데 혹시 고객님이 순환계에 대한 진단비도 필요해라고 하시면 그거는 KB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삭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대 질환이 그렇게 저렴한데 왜 순환계 질환 진단비는 그렇게 보험료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보험료가 좀 높으면 가입 금액 한도가 좀 높으면 좋죠. 65세인 경우에 아마 최대 가입 금액이 3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진단비가. 이거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고객님이 순환계 진단비 요청하시면 요거는 하삭거 대신에 순환계 주치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단비는 타사, 주치는 KB. 자, 일단 산업종합병원 기준으로는 최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 들어가요. 뭐 비쌀까 보냐. 일반은 2천까지 들어가요. 뭐 비슷할 거고. 그럼 KB가 뭐가 다르길래 이 주치는 추천을 하십니까? 요것 때문에 혈전 제거술 때문에. 그죠? 자 보시면 이 순환계 주요 치료 이 보장을 하는 부분이 수술, 혈전 용해, 혈전 제거술, 중환자실 치료 네 가지를 보장하잖아요. 보통 요즘 업계가 수술은 제한이 없죠. 해당 다 지급합니다. 업계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연 1회만 지급을 해요. 나머지는 연 1회. 근데 당사는 혈전 제거를 여기가 아니라 이 수술에 포함을 시켜서 해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혈전 제거술이 뭘까요? 혈관 치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치료일까요? 혈관 치료에서 용해 아니죠. 스텐트 삽입술이 제일 많죠. 그죠? 얘가 제일 많아요. 혈전 제거술도 결국은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혈전 제거가 혈관에 혈전이 쌓여가지고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치료해요? 스텐트 삽입해가지고 이거 뚫는 거예요. 혈전 제거술. 이게 얼마나 빈도수가 높겠습니까? 혈전 용해는 그냥 혈전 용해를 어떻게 해요? 약물 투입해가지고 이거 뚫는 거잖아요. 자, 일단 현재 이 혈관 질환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혈전 제거술 역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비싸죠. 이게 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가 기준으로 약 460만 원. 지금이면 더 올랐겠죠. 결론은 뭐냐면 비용도 비싸고 빈도수도 제일 높은 게 스텐트 혈전 제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혈전 용해 쓱 넣어가지고 연 1회만 찍어요. 그래 혈전 용해하면 되지 않나요? 최근에 의료 지침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진료 지침이라고 뭐가 나와요? 아래 보시면 두 치료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은 가능하면 지체 없이 동시에 계획하고 병행하는 것이 최신 치료 지침에서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아무리 약해도 혈전 용해만 하지 말고 반드시 혈전 제거술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계속 빈도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계가 요거를 슥 넣어놔가지고 연 1회만 보장을 하는데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3대 질환 진단비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순환계 주치 1,000만 원 넣었어. 보험료가 한 22,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대 또 들어가요. 그죠?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클래스 암주치,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도 듣고 싶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넣어봐야 2만 원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한 9만 원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65세 여성분이
물론 65세 남성분이시면 한 2만 원 정도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죠? 여성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65세 여성 가장 보험 요구가 비싼 연령대에 10만 원 미만으로 3대 질환 진단 및 그리고 또 하이클래스 암조치, 항암 약물, 순환계 주치까지 다 보장을 받아요. 이때 하시는 말씀들이 가입 금액 1,000만 원이면 너무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 대한민국에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산정 특례 제도가 있겠죠. 그죠? 3대 중증질환을 어떻게 준다? 본인 비담률을 5%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1,0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이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사는 지금 건강보험이 주로 판매되는 플랜을 보면 기본으로 3대 질환 진단비 깔고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하이클래스 암주치 그리고 순환계 조치 이 정도를 담아서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담는 것들이 있다 하면 뭐 간병비 플랜, 뭐 1호종 수술비 이런 것들 가끔 아주 가끔 암에 대해서 입원비도 이렇게 설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저희 설계 매니저분들한테 이거 암 관련해서 입원비 요청하시면 그걸 싹 빼라고. 지금은 넣을 필요 없어. 옛날 상품 필요했겠지. 지금 상품은 90%가 통원인데 통원비 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 세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는 아까 수술하고 제거하고 네. 용이하고 세 가지 각각 1,000만 원씩 나가요. 그쵸. 각각 다 나가. 그리고 주말 내신 있고 주말 내신 소리만 예. 제거가 수술 여기는 이제 연 각각. 근데 이거나 수술은 제한 없이 예, 회당 다 지급하는 거 1,000만 원 지급해요. 각각 좀 네, 각각 다 지급해요. 회당 써있어. 회당. 여기 연일에 각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